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 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예비 후보를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김수민 후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 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수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똑똑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김수민, 이제까지 정치권의 구태, 또 많은 고정관념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더욱 당당합니다. 깨끗하고 젊고 유능한 국회의원 후보 김수민, 이번 총선에서 꼭 2번으로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정치인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그 중도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네.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셨는데 지난 2일 날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자,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은 이제 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라를 살리고 봐야 된다. 네. 국가를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 2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네.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이제 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국민의당에서 함께 합류했던 의원들끼리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중도 실용 정치, 또 합리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위기가 처해 있는 부분, 사실상 IMF보다도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 단일의 모양새를 안철수 대표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 또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청원구 지역에서는 그 당초에 미래통합당 황영호 후보가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결과적으로 경선이 아닌 단수 공천을 받으셨는데 일각에서는 후보께서 스스로 경선을 요구한 게 좀 더 떳떳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어쨌든 지금 같은 식구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황영호 후보께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그 지역에서 3번이나 당의 공천을 받으시고 시의원을 하시고 시의장까지 하신 또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긴밀하신 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정치권에서 이제 남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김영우 공감위원장님께 이제 직접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제 후보를 공천을 주고 이제 전국에 있는 전 지역에서 이제 어떤 개개별로의 후보나 아니면 지역별로의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함께 뭉쳤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패키지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일 잘 날 수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하는 것이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어떤 국민의 여망, 시대적인 여망이 세대 교체라는 부분, 또 그리고 어떤 여성이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상징성과 희소성, 그리고 비례의원을 하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실력이나 능력 그리고 역량이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많은
지지를 받아서 전략 공천이 됐다는 어떤 얘기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출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께서 김수민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드렸는데 변 후보께서는 아쉽게도 따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후보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지난 4년간 누구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로서는 4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시민들께 알리고 싶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시민들께 진짜 이거는 김수민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예. 근데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네. 첫 화면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후보가 나오겠죠. 의원이 네, 나오겠죠. 정치인의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네네. 뭐 어디에 새바람, 네. 뭐 어디에 희망, 그리고 그 정치인의 얼굴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정치인, 즉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대의하고 대리하는 그릇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 자체가 그릇에 담긴 음식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기성 정치인들이 해왔던 굉장히 잘못된 정치는 시민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더 넓고 깊고 크게 사회에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를 키워왔다는 데 그 패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300명 의원 중에 딱 한 명, 김수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김수민의 얼굴이 없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 사회에 바라는 정책과 법안을 쓸 수 있는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이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이제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3,000명이 넘는데요. 3,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고요. 또 3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법안과 정책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특정인이 아니면 어떤 유능한 정치 지도자 한 명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이해관계 또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또 다양화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전에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전반기 민주주의였다면은 축구 게임처럼 저는 후반기 민주주의를 젊은 정치인이 이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4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 참여시키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데 가장 주력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성과를 많이 올리셨다는 얘기 답변 주셨고요. 자, 후보께서는 청년 여성 디자인 네. 벤처 창업가라는 타이틀로 네. 비례대표 의원이 되셨죠. 자, 우리나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어떤 네.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총체적인 난관이자 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30대 여성이자 이제 청년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충북에 입후보해서 공천을 받은 후보로 확정된 각 정당의 후보 중에 30대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청주 청원은 충북에서 가장 고령자와 가장 이제 나이가 적은 후보가 빅매치를 벌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 양상이 벌어지는 지역이 그렇죠. 됐는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 청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어떤 신기술, 또 신산업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소비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뭐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혁신적, 파괴적 혁신의 그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변화의 주역인 청년들이 앞에서 선두에 나가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 그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정말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혁신 뭐가 필요하냐? 공정한 기회, 기득권들과 신진 세력들이 공정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제일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독과점,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고 노정되어 있는 카르텔을 없애고 또 독과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리고 신산업을 하려고 하는 정말 젊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혁신인데요. 지금 시대적인 여망이자 국민들의 여망인 세대 교체, 그 세대 교체가 돼서 그 어떤 산업화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 미래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사회의 각종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제도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정치 혁신이 제일 여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네. 역시 그 청년의 대표적인 기수처럼 청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금강여고 환경청에서 적합성 통보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를 상대로 서로 소송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후보님께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끝까지 가실 계획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자, 우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심각하죠. 그 주민들 걱정이 많은데,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후보 네.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소각장 문제는 사실 제가 출사표를 던진 청주 청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충북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굉장히 밀집된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권과 또 환경권, 그것을 넘어서서 재산권까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소각장 유해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 1년 전에 딱 한 2월 달 정도쯤에 이 소각장 반대대책위가 처음에 신설이 돼서 막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1년 넘게 이끌어왔는데요. 예. 제가 가끔씩 인터넷에 이제 제 이름도 찾아보고 또 소각장 관련돼서 어떤 국회에서 질의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이제 댓글로 살펴봅니다. 네.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소각장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그 밑에 어떤 시민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김수민 잘 모르겠고 소각장 관련돼서 가장 앞서주셔서 사실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의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각장 관련돼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청주 오창의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에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적정 통보가 날 것이라고는 모두가 예상을 하지 않았고 전혀 기대한 바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 내에서의 그 두려움,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제 불안감이 커졌죠. 굉장히 극심해진 상황에서 그것과 비견할 정도 아니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설 정도의 사람들의 극심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소각장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까지 전현직 이 행정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행정명령을 내보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이 사건을 책임졌던 분이 이제 퇴직 후에 그 유관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셨던 부분들, 네네. 이제 이미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요. 이미 어떤 많은 심증과 물증으로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구태 세력들이 담합해서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적정 사업 계획서가 앞으로는 청주시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ESG 청원과 청주시가 이제 소송을
을 붙게 그렇죠. 됩니다.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청주시에서도 오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주와 충북을 위해서 이 적정 통보에 대한 이제 반려를 하시겠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후기류 소각장 사업이 불허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이 됐던 아니면 소송이 됐던 어떠한 과정에 걸쳐서든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관련돼서의 공약은 이제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네. 또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와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지역구 도전이신 우리 후보께서는 그 변재일 후보를 능가하는 역량을 과연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또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 김수민의 기준은 변재일이라는 상대 후보를 기준으로 놓지 않고요. 네. 이제 과거형 정치인과 미래형 정치인과의 싸움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 저의 어떤 이번 선거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역량, 능력,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스펙, 그리고 뭐 소위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인맥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까지 해왔던 본인의 어떤 스펙이 굉장히 좋고 학벌이 좋은 그런 똑똑한 정치인이 과연 정치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보시키는 것은 똑똑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 그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 군데로 잘 조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기회, 공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우리 사회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제 4년간의 의정 활동 동안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어떤 공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어떤 존중과 또 상호 이해 그리고 수기의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청원구 지역 네. 그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 청원구 지역 우리 김수민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김수민 후보의 공약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가 이제 접근의 시작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청주 청원에 말씀 주셨다시피 청주 청원의 가장 큰 현안은 소각장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을 위협하는 그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뭐 예산을 따오고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불과합니다. 네. 죽음의 도시가 될 게 뻔한데 그 도시에 누가 살겠습니까? 네.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재산을 벌어서 그 도시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산을 축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소각장 관련 현황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냐가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인 공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기존의 민간 소각 시설에 대해서 이제 국가 운영의 공공 처리 소각 시설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제 기본적인 정책의 첫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환이 되냐 안 되냐는 조금 디테일을 더 봐야 됩니다.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컨디션일 수도 있고요. 전환이 안 될 수 있는 컨디션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전환이 안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가 민간 소각시설을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21대 국회가 돼서 이제 민간 소각시설, 특히나 주민의 환경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시에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하는 것을 제일 최우선의 공약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민간 소각장이
이제 국가가 운영해서 소각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불법 배출 행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타 지역의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허가된 용량을 더 초과해서 태워지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기오염 측정망이 뭐 이제 동네별로 한 13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13개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 지역의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폐기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야 된다. 네. 가 이제 제 두 번째 소각장에 관련된 세부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네. 이제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지금 20.9%의 소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예견된 상황으로는요. 예. 이제 앞으로 타 지역에서 폐기물과 소각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세금을 아주 강력하고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이제 유효적인 이제 제재 방안인 것 같아서 예.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장 관련된 이제 그 정책 말고 네. 이제 도시의 어떤 혁신적인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저 같은 청년 정치인들과 또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이력이었던 예. 이제 스타트업 관련돼서 사실 청주라는 지역이 서울과 부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기업체들과 연관되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20, 30대의 비율이 청주에 거주하고 20, 30대 청년들이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스타트업 300이라는 공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300이요? 네. 네네. 지금 이제 청주에서 스타트업 300개를 발굴하고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 한 3,000개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소각장 공약, 또 일자리 3,000개, 청년 일자리 네. 3,000개 공약 등 다양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 구민 여러분, 저 김수미는 못 배웠습니다. 거짓말을 못 배웠습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성정치의 구태를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더욱 떳떳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는 옛날처럼 일방향적인 관리형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형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23살부터 벤처를 설립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만들어 온 저 김수민이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 정치인 김수민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답변 잘 들었고요. 자,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우리 후보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청주 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